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클로셋의 구조와 기본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워볼게요. 교육 시작에 앞서 모두 클로셋 회원 가입을 해주셨을 텐데요. 클로셋 웹페이지를 실행하고 해당 클로셋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클로셋 레이아웃, 구조 및 기본 기능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웹브라우저를 실행하고 상단 경로창에 closet.com을 입력해 클로셋 페이지로 접속해 볼게요. 그리고 사인인 버튼을 눌러 가입한 클로셋 계정 정보로 로그인해 줄게요. 혹시 다들 클로셋 가입 후에 웹페이지에서 클로셋 로그인 하시는 게 처음일까요? 그럼 보이는 화면처럼 클로셋 계정의 이름을 설정하는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혹시 이전에 클로셋 웹페이지를 이미 접속해 보셨거나 해당 페이지에서 계정 이름을 미리 설정하신 경우 해당 페이지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정 이름은 이 페이지에서 변경하지 못하셨더라도 마이 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추후 계정 이름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라 지금은 넘어갈게요. 저는 이름을 김클로로 설정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럼 나타나는 창에서 직무와 플랫폼 사용 목적을 물어보는 질문이 나타나는데요. 알맞은 내용을 선택하고 넘어가 볼게요. 혹시 계정 이름을 설정하고 넘어간 페이지에서 저처럼 알람이 나타난 분 계실까요? 클로셋은 계정 생성 후에 생성한 이메일 계정으로 액티베이트 안내 메일이 전송되는데요. 이메일을 받지 못하셨다면 Resend Verification 이메일을 클릭해 메일을 다시 전송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어떤 이메일이 전송되는지 제 메일함에 살펴볼게요. 메일함을 보면 이와 같이 Please activate your account 라는 제목의 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메일에서 Activate 버튼을 눌러 계정을 활성화해 주셔야 합니다. 액티베이트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바로 다시 클로셋 페이지로 이동되며 계정이 활성화됩니다. 제 계정처럼 아직 디액티베이트 상태인 경우에 메일에 클로셋 혹은 액티베이트를 검색해 제가 보여드린 것과 동일한 이메일을 찾아 활성화해 주세요. 자, 다들 이렇게 계정을 활성화해 주셨을까요? 그럼 이제 클로셋 레이아웃을 한번 살펴볼게요. 로그인 후 좌측 상단에서 현재 접속해 있는 클로셋 그룹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접속한 처음에는 현재 로그인한 아이디가 그룹명으로 표시될 텐데요. 왕관 모양 아이콘이 보인다면 접속해 있는 그룹의 최고 관리자인 어드민 권한이 있다는 뜻인데요. 그룹명 우측 드롭다운 아이콘을 클릭하면 본인이 접근 권한이 있는 다른 그룹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필요한 경우 권한이 있는 다른 그룹을 선택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본인이 어드민인 그룹과 교육 파일을 다운받고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클로 그룹이 보일 거예요. 클로 그룹을 선택해 보면 클로 그룹은 본인이 초대받은 그룹이고 상위 관리자가 아니어서 왕관 모양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다시 본인 이름으로 된 그룹을 선택해 볼게요. 다음으로 그룹을 선택 후 보이는 클로셋 페이지의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살펴볼게요. 먼저 보이는 클로셋 화면 중앙의 가장 넓은 영역이 메인 대시보드 영역입니다. 그룹 내에서 최근 사용한 파일 및 즐겨 찾는 워크룸, 접근 권한이 있는 모든 워크룸 등을 한눈에 확인하고 클릭하여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좌측 메인 탭 메뉴를 살펴볼게요. 메인 탭 메뉴에서는 탭별로 클릭하여 클로셋의 각기 다른 스페이스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탭 메뉴는 마우스 오버하면 나타나는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여 확장,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측 메인 탭 하단에서는 챗봇과 가이드를 클릭하여 클로셋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접속한 그룹, 즉 본인의 아이디 이름으로 설정된 그룹에서 클로셋의 구조와 기본 기능을 살펴볼게요. 클로셋은 활용 목적 및 소통하는 워크 프로세스에 맞게 구조를 자유롭게 구성하실 수 있는데요. 이에 앞서 클로셋에서 제공하는 구조는 어떤 단계로 나뉘는지 자료 화면을 통해 먼저 살펴볼게요. 클로셋의 구조는 쉽게 생각해서 폴더처럼 큰 상위 폴더를 구성 후 목적에 따라 안에 세부 폴더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가장 상위의 개념 즉 가장 큰 단위가 그룹인데요. 그룹은 방금 전 클로셋 레이아웃에서 확인한 것처럼 클로셋을 가입하신 계정으로 자동 생성이 되며 계정 하나당 한 개의 그룹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하위로 그룹 내에 속하는 컴퍼니를 구성하실 수 있고 컴퍼니는 그룹의 관리자만이 생성 및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그룹 생성 즉 클로셋을 가입하실 때 컴퍼니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생성되는데요. 이곳에는 3D 의상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에셋들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퍼니 하위의 차례로 브랜드 구조를 생성할 수 있고 이는 사내 브랜드 혹은 팀으로 구성하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랜드 하위로는 브랜드마다 복종 혹은 라인이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라인 카테고리를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 FW와 같이 진행되는 매 시즌을 시즌 구조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즌 하위에는 워크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워크룸은 모든 3D 에셋 및 컨텐츠 업로드가 가능하며 이 작업물에 대한 소통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클로셋의 기본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자료 화면처럼 활용 목적에 따라 구조를 더 다양하고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클로셋 페이지를 참고하여 구성한 구조를 어떻게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브라우즈 탭이 선택된 상태일 텐데요. 이렇게 브라우즈 탭이 선택된 상태라면 좌측의 클로셋의 스페이스 구조를 트리 메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보면 클로셋 가입 후 별도로 구조를 생성하지 않으셨다면 보이는 화면과 같이 기본으로 생성되어 있는 스페이스 구조인 본인 계정 아이디로 된 컴퍼니 하위에 컴퍼니 라이브러리, 브랜드, 시즌, 워크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라우즈 탭 바로 밑에 워크스페이스 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탭에서는 각 스페이스에 있는 컨텐츠를 구조에 상관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인 파일 및 워크룸을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클로셋 렌더링 및 비주얼 보드에 진입하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로셋의 기본적인 구조와 클로셋에 업로드한 파일을 필요에 따라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클로셋 권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클로셋은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스페이스 및 컨텐츠의 접근 및 수정, 삭제 권한이 다르게 부여되는데요. 권한의 특징별로 내부 및 외부 인원에 따라 목적에 맞게 차별화된 권한 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럼 각 권한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권한별 특징은 슬라이드로 먼저 설명 후 클로셋 페이지로 넘어와 직접 살펴보며 권한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클로셋에서는 상위 구조까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그룹 어드민, 콜라보레이터가 있고 워크룸 단위에서만 접근 가능한 권한으로는 에디터, 뷰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콘솔에만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권한으로 그룹 오퍼레이터가 존재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가장 상위 권한인 그룹 어드민일수록 접근할 수 있는 공간과 기능이 많고 반대로 뷰어에 가까울수록 접근 범위와 권한이 제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룹 어드민은 모든 권한을 가진 최상위 관리자로 해당 그룹을 생성한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컴퍼니, 브랜드 등 모든 스페이스를 생성 및 삭제가 가능하며 콘솔에 접근하여 다른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드민은 그룹 어드민보다 하위의 관리자로 컴퍼니, 브랜드 등 모든 스페이스를 생성 및 삭제가 가능하나 콘솔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접근 권한별로 클로젯 페이지의 레이아웃이 약간 변경되는데요. 클로젯 페이지로 넘어가 확인해 볼게요. 현재 그룹 어드민인 본인 계정으로 된 그룹을 확인해 보면 콘솔에도 접근이 가능한 가장 상위 권한이기 때문에 좌측에 콘솔 탭이 보이실 텐데요. 다시 초대받은 클로스 그룹으로 변경하게 되면 좌측 메인 탭 메뉴에서 콘솔 탭 및 그룹 아이콘 위에 왕관 아이콘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와 콜라보레이터 권한에 대해 살펴볼게요. 콜라보레이터는 어드민과 동일한 접근 권한을 가지지만 컴퍼니 및 브랜드 구조를 생성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에디터 권한을 살펴볼게요. 에디터는 워크룸 단위로 부여가 가능하며 워크룸 구성을 편집, 삭제 및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다시 클로젯 웹페이지로 넘어가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클로스 그룹일 때 그룹 구조를 살펴봐서 클로스 그룹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현재 클로스 그룹에서 과제 제출을 위해 본인 이름으로 된 워크룸의 에디터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브라우즈 탭이 선택된 채로 트리 메뉴를 살펴보면 접근 권한이 있는 워크룸만 선택이 가능하도록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뷰어 권한을 살펴볼게요. 뷰어는 워크룸과 컨텐츠 페이지 단위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뷰어 권한을 가진 사람은 워크룸과 개별 스타일을 확인만 가능하며 편집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파일의 다운로드, 업로드 권리는 상위 관리자가 부여 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그룹 오퍼레이터는 콘솔 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 통계 및 결제, 팀 관리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 오퍼레이터는 최상위 관리자인 그룹 어드민이 누구에게나 부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의상 작업물 확인이 필요 없으며 결제, 사용 로그, API 사용 등 업무를 하는 직무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젯 메인 탭 메뉴에서 콘솔 탭 메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젯 웹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해 볼게요. 만약 현재 클로스 그룹으로 선택되어 있다면 콘솔 탭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요. 본인 아이디로 된 그룹으로 변경하면 탭 메뉴에서 콘솔 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솔 탭에서는 보이는 것처럼 모든 사용자의 접근 권한 관리, 사용 통계, 플랜 결제, 디벨로퍼 페이지 등을 확인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로젯에서 부여 가능한 각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 그룹의 사용 목적이나 내부, 외부 인원 여부에 따라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한은 사용자 초대 또는 공유 과정에서 함께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권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어서 각 스페이스마다 초대 및 공유하는 방법과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인바이트는 컴퍼니, 브랜드 등 상위 폴더 단위로 사용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해당 폴더 안에 있는 컨텐츠에 모두 접근 가능하도록 초대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으로 쉐어는
특정 워크룸 혹은 업로드한 특정 파일에 컨텐트 페이지 단위로 공유하여 선택한 폴더 혹은 파일에만 접근 가능하도록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다시 클로젯 웹페이지에서 어떻게 각각 인바이트 및 쉐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좌측 상단에서 본인 이름으로 된 그룹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게요. 그리고 브라우즈 탭을 클릭해 본인 이름으로 된 컴퍼니, 브랜드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가운데 시즌 스페이스가 나타나고 우측을 보면 브랜드 멤버스 하위에 접근 권한을 인바이트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메일 아이디를 입력 후 아래 드롭다운 메뉴에서 원하는 접근 권한을 선택할게요. 그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위 구조를 생성, 삭제할 수 있는 어드민 권한과 콜라보레이터 권한을 줄 수 있는데요. 저는 우선 콜라보레이터를 선택해 볼게요. 그럼 옆에 인바이트 버튼이 활성화되는데요. 클릭해 보면 아래 콜라보레이터 아래 해당 계정이 나타나고 아직 해당 계정을 가진 사람이 승인하지 않아 펜딩 상태로 표시됩니다. 만약 부여한 권한을 다시 삭제하고 싶다면 마우스 오버하면 나타나는 점을 클릭하고 리무브 버튼을 눌러 권한을 삭제할 수 있어요. 쉐어의 방법도 인바이트 방법과 동일한데요. 먼저 워크룸을 쉐어해 보기 위해 좌측 브랜드 하위, 시즌 하위, 워크룸을 클릭해 접속해 볼게요. 그럼 동일하게 우측에 쉐어할 수 있는 탭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방금 전과 동일하게 이메일을 입력하고 뷰어 혹은 에디터로 공유할 건지를 선택한 후 쉐어 버튼을 눌러 컨텐츠 혹은 워크룸 단위로 공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클로젯의 레이아웃, 구조, 권한, 그리고 권한을 부여하고 초대, 공유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클로젯에 직접 업로드해보고 업로드한 파일을 클릭해 클로젯의 컨텐트 페이지 내 기능을 살펴볼게요. 먼저 현재 본인 이름으로 된 그룹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제 과제 제출을 위해 초대받은 클로스 그룹으로 변경하여 워크룸에서 파일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서 클로스 그룹을 선택 후 브라우즈 탭을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 된 워크룸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보이는 워크룸 페이지 좌측 상단에 뉴 버튼을 클릭하면 하위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Create New Workroom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룸 안의 하위 폴더인 차일드 워크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 업로드 방식을 살펴볼게요. 업로드 방식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저만 우선 진행해 볼게요. 먼저 두 번째 하위 메뉴 중 업로드 파일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클로셋은 다양한 파일 형식을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모든 클로 확장자 파일 형식은 업로드가 가능하며 그 외 AI, PSD, OBJ, FBX 등의 파일 형식들도 모두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로컬 PC에 저장해둔 파일을 한 개 혹은 여러 개일 경우 복수 선택하여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혹은 로컬에 저장된 파일들을 워크룸 스페이스에 드래그 앤 드롭하여 간편하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된 파일들은 워크룸 페이지에서 파일의 제작 진행 상태를 쉽게 식별하기 위해 워크플로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업로드해 둔 파일에 마우스 오버하면 우측 상단에 점 아이콘을 클릭하여 우클릭 메뉴에서 워크플로우를 선택하여 현재 파일 제작 현황에 맞는 워크플로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는 기본적으로 드래프트, 어댑트, 드롭, 홀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드민 권한을 가진 경우 컴퍼니 세팅에서 적합한 워크플로우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방금 전 저만 로컬 파일을 업로드해 보았는데요. 제가 미리 클로셋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의상을 하나 미리 업로드해 두었는데요. 해당 파일로 함께 클로셋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에서 클로 에센셜 워크플로우, 컴퍼니 라이브러리, 07 클로셋 퀵 스타트로 되어 있는 워크룸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럼 의상이 하나 업로드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의상 파일을 본인 이름으로 된 워크룸에 복사해 사용해 볼게요. 의상 파일 위에서 마우스 오버하면 점 3개 아이콘이 나타나는데요. 아이콘을 클릭하고 메뉴 중 카피 메뉴를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셀렉트 워크룸 밑에 경로를 클릭해 줄게요. 좌측에서 브라우즈, 클로 에센셜 워크플로우, 파일 업로드, 2025 EQ에서 본인 이름으로 된 워크룸을 찾아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시 OK 버튼을 눌러 복사해 줄게요. 그리고 Go to Space 버튼을 눌러 파일을 복사한 워크룸으로 바로 이동해 볼게요. 그리고 방금 전 복사한 의상 파일을 찾아 컨텐트 페이지로 이동해 볼게요. 그럼 의상 파일에 대한 정보를 3D 뷰어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컨텐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컨텐트 페이지의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살펴보고 업로드한 의상 파일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남기고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컨텐트 페이지 좌측 상단에서는 업로드한 파일의 이름, 워크플로우, 카테고리 등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컨텐트 인포메이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창이 접혀져 컨텐츠 파일의 이름과 워크플로우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모 아이콘을 누르면 숨겨진 메뉴가 확장되며 의상 파일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버전 히스토리에서는 해당 컨텐츠 페이지에 업로드해둔 파일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컨텐트 페이지에서는 초기 업로드해둔 파일에서 수정된 버전을 추가로 업로드하여 디벨롭된 파일들을 한 페이지에서 히스토리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클로에서 작업 후 클로셋 메뉴에서 버전 업데이트 기능으로 작업한 파일을 특정 컨텐트 페이지 히스토리 탭에 바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업로드한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살펴볼게요. 가운데 3D 뷰어에서는 업로드해둔 파일을 클로,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게 3D 뷰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로셋 3D 뷰어의 뷰 제어 방식은 클로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하여 회전하고 마우스 휠을 스크롤하여 줌인, 줌아웃, 그리고 마우스 휠을 누른 채로 드래그하여 화면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0부터 9까지의 숫자 단축키를 사용하여 정면, 측면, 뒷면 등의 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3D 뷰어의 레이아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D 뷰어를 더 넓게 확인하고 싶다면 양옆 탭에 마우스 오버하면 활성화되는 선분을 클릭하여 탭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 메뉴는 3D 뷰어의 보기 메뉴를 제어하는 토글 메뉴인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클로와 동일하게 아바타, 의상 보기를 활성화,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익스플로디드 뷰를 통해 패턴을 조각 단위로 펼쳐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키매틱 렌더를 통해 2D 도식화와 같이 확인할 수 있고 가먼트 렌더링 스타일로 원단의 보기 및 핀맵 보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하단 좌측에는 3D 뷰어의 퀄리티, 배경 색상 및 텍스처, 필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상의 컬러웨이가 설정된 경우 하단에서 컬러웨이 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측 하단에서 3D 뷰어의 스크린샷, 인베드 링크를 생성할 수 있고 풀스크린 모드로 화면을 확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서는 제작한 파일에 대한 코멘트를 남길 때 활용할 수 있는 어노테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노테이션 기능은 다양한 툴을 사용해 코멘트를 남길 수 있는데요. 말풍선 아이콘을 클릭하면 코멘트를 직접 입력하여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툴을 사용해 사진 첨부할 수도 있어요. 또는 펜슬 툴로 선을 그려 수정사항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에 대한 코멘트를 남긴 후에 우측 상단의 컴플리트 버튼을 누르면 어노테이션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해당 어노테이션 내용을 우측 어노테이션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노테이션 기능 바로 아래 New Configurator 기능을 통해 의상의 텍스처 및 색상을 직접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New Configurator 툴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나타나는데요. 상단의 Configurator 탭이 클릭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좌측의 의상에 사용된 머테리얼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머테리얼을 선택하여 좌측 컨피규레이터 컬러 탭에서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클로와 동일하게 컬러 피커로 선택하거나 펜톤 칩, 컬러로 색상 혹은 자주 사용하는 컬러 칩을 컴퍼니 세팅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상 외에도 베이직 파라미터 메뉴에서 세모 아이콘을 클릭하여 베이스 컬러 맵, 노멀 맵,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오파시티 맵 등 PBR 맵들을 변경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리플렉션 탭에서 원단의 광택감과 관련된 항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한 다른 색상의 의상은 우측 상단 Add 컬러웨이 버튼을 클릭하여 컬러웨이 스타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Add 컬러웨이 버튼을 클릭해 보면 3D 뷰어 하단에 컬러웨이가 생성되는데요. 다시 New Configurator 창 상단 경로에서 본인 이름으로 된 워크룸을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의상 파일을 클릭해 다시 컨텐트 페이지로 돌아와 볼게요. 그럼 하단 및 우측 컬러웨이 탭에서 방금 전 추가한 새로운 컬러웨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탭에서는 해당 의상 파일에 대해 주고받은 대화나 메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된 추가 정보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 탭에서는 의상 파일은 작업한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는 팀원이 서로를 언급하여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노테이션 탭에서는 의상에 대한 수정 사항을 남겨둔 내용을 클릭하여 바로 확인하고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컬러웨이 탭에서는 의상 파일에 포함된 컬러웨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컬러웨이가 여러 개라면 컬러웨이마다 워크플로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태치먼트 탭에서는 의상 작업에 참고할 다양한 확장자의 첨부 파일을 업로드해 둘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탭에서는 만약 제작할 의상의 참고 의상이 다른 워크룸에 업로드되어 있을 경우 컨텐트 페이지 링크를 추가하여 첨부해 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쉐어 탭에서는 보이는 컨텐트 페이지를 다른 사용자에게 에디터 혹은 뷰어 권한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링크로 공유할 경우 링크를 소유한 모든 이가 접속이 가능하므로 이 점을 인지하여 보완이 필요한 파일의 경우 유의해 주세요. 이렇게 의상을 업로드하고 업로드한 의상의 컨텐트 페이지에 접속하여 전반적인 레이아웃과 기본적인 기능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클로젯 렌더 기능에 관련해 살펴볼게요. 클로젯에서는 클로에서 제작한 의상 파일을 클로젯 내에서 바로 이미지 렌더를 할 수 있는데요.
클로셋 렌더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해 고사양 장비 구비 없이 고품질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클로셋 렌더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클로셋 웹페이지에서 직접 렌더하거나 혹은 클로 소프트웨어에서 렌더 비아 클로셋 기능을 사용해 렌더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클로셋 웹페이지에서 살펴볼게요. 보이는 컨텐트 페이지 버전 히스토리 탭 상단에서 카메라 모양 렌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우측에 렌더 세팅 관련한 탭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렌더할 이미지의 포맷, 사이즈, 이미지 배경, 렌더 퀄리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렌더 포맷은 설정하여 나중에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조명, 카메라 등 세부 속성은 클로에서 저장한 세팅과 동일하게 렌더됩니다. 하단에 렌더 버튼을 누르면 렌더가 진행되고 렌더가 완료되면 컨텐트 페이지 썸네일 하단에 나타나며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렌더는 대기 시간 및 파일 용량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렌더가 완료되면 우측 상단의 노티피케이션 아이콘을 클릭하면 업데이트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로에서는 어떻게 클로셋 페이지를 켜지 않고 작업한 의상을 바로 클로셋 렌더로 렌더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우선 저만 진행해 볼게요. 저는 미리 클로에서 작업을 마친 의상을 띄워두었는데요. 이때 클로셋을 통해 렌더하기 전 메인 메뉴 렌더, 렌더 창에서 렌더 세팅을 완료해야 설정한 대로 클로셋에서 렌더가 진행됩니다. 렌더 창을 닫고 다시 클로에서 클로셋 메인 메뉴, 렌더 비아 클로셋 메뉴를 클릭해 볼게요. 렌더 이미지가 저장될 워크룸 경로를 지정하면 해당 경로의 클로에서 설정한 렌더 세팅대로 이미지가 렌더됩니다. 클로셋 렌더는 사용 중인 플랜에 따라 렌더 가능한 파일의 용량이 제한되니 이용에 참고해 주세요. 또한 자주 사용하는 워크룸 및 컨텐트 페이지 단위로 즐겨찾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클로 소프트웨어에서 클로셋을 연동 시에도 적용되어 작업 시 워크룸 및 업로드한 파일에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럼 직접 즐겨찾기 설정해 볼게요. 먼저 브라우즈 탭, 클로 에센셜 워크플로우 하위에 컴퍼니 라이브러리를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상단에 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즐겨찾기 설정할 수 있는데요. 즐겨찾기 설정은 이렇게 스페이스 단위뿐만 아니라 워크룸, 컨텐츠 단위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클로 에센셜 워크플로우 하위에 파일 업로드, 본인 이름으로 된 워크룸에 접속해 볼게요. 그리고 이미 워크룸에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에 마우스 오버하면 나타나는 점 모양 메뉴를 클릭하여 상단 페이보릿 메뉴를 클릭하여 즐겨찾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설정 시 별 모양 아이콘이 하늘색으로 활성화되며 좌측 페이보릿 탭에서 즐겨찾기 설정한 워크룸 및 컨텐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즐겨찾기 설정한 스페이스 및 컨텐츠는 클로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제 화면에서만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설정한 워크룸 및 컨텐츠는 클로 소프트웨어 클로셋 탭에 로그인 연동해 둔 경우 실시간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 제출 및 교육 파일이 업로드된 워크룸을 즐겨찾기 설정하여 클로에서 바로 교육 파일 확인 및 과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즐겨찾기 설정해 활용해 보세요. 클로셋에서는 알림 설정을 통해 접근 권한이 있는 그룹에 업데이트 내용을 가입한 메일 주소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측 상단 프로필 아이콘을 선택하여 마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에서 어떤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만 알람을 받을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뉴스레터 수신 동의를 체크해 주시면 클로셋에 업데이트되는 신기능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가장 빠르게 접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에 대한 분류가 아닌 워크룸, 컨텐츠 단위로 업데이트 내용에 대한 알람을 모두 받고 싶다면 우선 마이 페이지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은 모두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정 워크룸이나 콘텐츠 페이지에서만 알림을 받고 싶을 경우 해당 페이지 상단의 종 모양 아이콘을 스페이스마다 클릭해 활성화하면 선택한 공간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해서만 개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우측 상단의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모든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셋은 사용 목적과 팀 규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클로셋은 가입하게 되면 프리 플랜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부터 플랜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저장, 렌더링 용량의 차이가 있어 작업 목적에 맞춰 다양한 플랜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클로셋 플랜은 1인 유저당 요금제로 월간 결제로 적용되는데요. 먼저 프리 플랜은 최대 3인까지 사용 가능하며 그룹, 컴퍼니, 워크룸이 각 하나씩만 생성이 가능해 소규모 개인 작업이나 기본 기능 체험에 적합합니다. 스탠다드 플랜은 무제한 업로드와 최대 10개의 워크룸 사용이 가능하고 유저당 1기가까지 렌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팀 단위 작업에 적합합니다. 프리미어 플랜은 API 연동, PLM 플러그인, 확장된 렌더링 용량까지 지원되어 중대형 규모의 협업 환경에 적합합니다. 자세한 프라이싱 플랜은 closet.com 오피셜 웹사이트의 프라이싱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측 상단의 물음표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클로셋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헬프 센터에서 피처스 메뉴를 선택하면 클로셋의 주요 기능에 대한 상세 매뉴얼과 튜토리얼을 통해 기능별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컨택트 어스 메뉴를 클릭하면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답변을 확인할 수 있고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컨택트 어스를 클릭하여 직접 문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좌측 하단에서 클로셋 가이드 아이콘을 클릭해 클로셋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챗봇 아이콘을 클릭해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About Us를 클릭하고 Connect 탭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럼 상단에 커뮤니티 탭이 있는데요. 커뮤니티 채널에서는 클로셋과 관련된 실시간 질문과 답변 및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태그를 클릭하여 클로셋뿐만 아니라 클로, 커넥트와 관련된 최신 업데이트 소식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한 전체 내용은 영상 하단 디스크립션欄에 클로셋 가이드로 정리해 첨부해 두었으니 언제든지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클로셋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실제 업무에서도 클로셋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